공 치는 사람이 제일 잘 알 거예요. 지금 공을 치러 나가는데 중심이 많이 흔들려. 그러면 스매싱보다는 안전한 드롭이나 뭐 때에 따라서 클리어도 치겠지만 자세가 불안할 때는 코스를 보고 드롭을 해서 같이 움직여줘야 되고, 자세가 편하게 따라갈 때는 코스 보고 공격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내 자세에 따라서 드롭이나 스매싱을 그때그때 빨리 이제 바꿔줘야 된다. 이번에는 휘플레이 운영에 대해서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편에는 이제 공격을 했을 때, 이제 스매싱을 때렸을 때 예를 들어서 2구, 3구 연결, 스매싱 때린 후에 준비 위치나 준비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면, 게임 도중에 다 스매싱을 때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진짜 밀려서 쫓아갈 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잘 따라왔는데 공이 너무 길어,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옆에 두고 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제 내 공격이 안 될 때, 공격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이제 공격이 어려운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롭을 조금씩 섞어준다고 하죠. 대신에 드롭을 섞어주되 그냥 올라왔을 때 그냥 드롭 이라기보다 직선에 있는 상대방을 이제 흔들 수 있게끔, 자, 공격 자세에서 공을 조금 더 잡아놓고 치는 거죠. 바로 친다기보다는. 그러다가 바로 공격도 가줄 거고, 다시 잡아놓고 흔든다는 느낌으로 타이밍을 살짝 뺏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잡아놓고 치는 거죠, 살짝. 그러니까 상대방이 수비 위치에서 조금씩 흔들릴 수 있게끔, 그리고 잡아놓고 치면서도 그냥 직선 드롭이 아니고 직선에 서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위치로. 잡아놓고 치고. 그렇지. 잡아놓고 친다라는 표현을 저희는 쉽게 많이 쓰는데 받아들이시는 분들 입장에서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잡아친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진짜 이 공을 잡아놓고 이렇게 친다고 생각하시는데, 하나에서 둘 하고 공 때리는 타이밍이 있죠. 하나, 둘,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을 치는 하나, 둘. 이 타이밍에 한번 이렇게 동작을 한 반 박자 정도 섞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치? 한번 잡아다가 주는 거지. 그리고 잡아놓고 스매싱도 때릴 수 있을 거고, 바로 갈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내가 조금만 이렇게 잡아놓고 치는, 이제 하나에서 살짝 이렇게 동작이 조금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타이밍이 너무 늦어질 수도 있고, 잘못하면 너무 늦어져서 내가 공을 붕 띄우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냥 공을 늦춰서 위로 올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치는 타점을 살짝 가지고 내려와서 똑같이 눌러주는 거야. 스윙은 위에서 칠 때 누르죠. 밑에서 친다고 올리지 않아요. 공을 잡아놓고도 눌러서 쳐줘야 돼. 그치. 공을 위에서도 눌러주지만 잡아서 내려올 때도 공이랑 같이 가지고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야 내 드롭이 그렇게 붕 떠서 가지 않고 타이밍만 뺏었을 뿐이지 볼은 똑같이 눌려져 올 거예요. 자, 타이밍 같이 눌러서 가지고 내려올 수 있게. 이렇게 늦췄는데 밀어버리면 상대방은 그냥 한 템포 쉬었다가 움직이는 것밖에 안 되지만, 늦춰서 같이 가지고 눌러주면 볼 속도는 안 떨어지고 계속 쭉쭉 같이 내려올 거예요. 공 속도는 그대로. 뽕드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드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뽕드롭은 이제 되게 애매한데, 보통 선수들은 잘 안 하지. 선수들은 그 자세만 보고 바로 뛰어들어서 푸싱을 맞으니까. 이제 뽕드롭은 이제 대부분 뭐 좀 상급자분들이 저기 C조, D조 좀 급수가 이제 좀 딸리시는 분들이랑 공 칠 때 좀 놀린다고 크게 한번 쳤다가 앞으로 길게 뜯긴다는 느낌인데, 보통 우리도 장난친다고 이렇게 주잖아, 드롭을. 길게 막 깊게 뛰라고. 근데 이게 비슷한 급수 사람들이랑 게임할 때 이런 드롭을 하게 되면 바로 푸시나 공격권을 뺏길 거고, 늦추더라도 가지고 내려올 수 있는 드롭을 해줘야 돼요. 스윙은 같이 내려올 수 있게. 띄워서 짧게 떨어뜨리는 드롭은 사실상 추천은 하지 않는 기술이고,
나는 그렇게 추천은 안 해. 그리고 이제 이런 드롭을 공격 상황에서 어떻게 섞어가야 되냐면, 예를 들어 제가 뒷사각을 한번 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뒷사각을 주면, 자, 그냥 공격을 해. 계속. 근데 공격이 하기 힘들 때, 내가 자세를 잡아야 될 때는 살짝 잡아주는 거고, 자세가 무너질 때는 드롭을 해주는 거고, 자세가 잡힐 때는 공격을 해주는 거죠. 첫 번째는 내 자세에 따라서. 공 치는 사람이 제일 잘할 거예요. 지금 공을 치러 나가는데 중심이 많이 흔들려. 그러면 스매싱보다는 안전한 드롭이나 뭐 때에 따라서 클리어도 치겠지만, 자세가 불안할 때는 코스를 보고 드롭을 해서 같이 움직여줘야 되고, 자세가 편하게 따라갈 때는 코스 보고 공격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내 자세에 따라서 드롭이나 스매싱을 그때그때 빨리 이제 바꿔줘야 된다. 대신에 자세가 무너진다고 뽕 드롭이 아니고 타이밍만 가지고 와서 같이 눌러주는 스윙으로. 무너졌을 때는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해서 풀어나가는 게 좋을지. 진짜 상급자분들은, 이제 감각이 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웬만하면 클리어는 추천을 안 드려요. 예를 들어 아무데나 올라왔을 때 무너지는 자세에서 우리가 드롭을 이렇게 하진 않으니까, 감각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손목을 쓸 줄 아니까 이렇게 툭툭 눌러주는 볼도 해줄 수 있어요. 밀려도. 그래서 밀렸을 때 무조건 쳐올린다기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공격권을 내가 가지고 올 수 있게끔 깎아서 뭐 반스매싱을 때린다든지, 아니면 거기서도 여유가 있으면 상대방을 보고 코스를 조금 봐준다든지. 근데 이제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자세가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클리어를 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클리어를 밀렸을 때 클리어를 그냥 하면 안 돼요. 이제 공이 밀린다고 뻥 하고 날라오면 밀리는 공을 이렇게 따라가죠. 그냥 멀리서 날라오는 공에 내가 스윙을 던질라 그래.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공이 멀리 있는데 스윙을 해. 그러면 임팩트가 공이 안 들어가. 클리어가 짧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드롭을 늦춘다는 느낌으로, 여기서 치는 게 아니고 밀렸을 때 제가 팔을 편하게 당긴다는 느낌으로 요쯤에서 칠 거예요, 공을. 자, 밀렸죠? 가지고 와. 어차피 높게 길게 쳐야 될 거면 자세 만들어 놓고 높게 길게 주고 준비를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공에 스윙을 던지면 몸이 펴지면서 힘이 안 들어가요. 대신에 멀리 있는 공을 조금 더 가지고 와서 몸 쪽에서 힘을 응축시킨 다음에 빵 하고 던져낸다는 느낌으로 쳐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클리어는. 점이 항상 있다고 생각해요. 자세가 불안한데 빨리 치면 자세 잡기도 전에 다음 공이 날라오겠지. 대신에 조금 천천히 치더라도 공을 확실히 주고 준비를 하면 내가 중심 잡을 여유나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니까.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최대한 자세를 덜 무너지게 하려고 중심을 낮춘다든지 허리를 딱 잡아준다든지 이런 동작들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 그냥 막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치. 그거 진짜 빨리 가서 점프 뛰어서 치면 좋지. 하지만 이제 밀릴 때는 이제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빵! 클리어가 그냥이 아니죠. 이런 스윙이 아니고 기다려. 빵! 하고 때리는 거야. 기다려. 뻥 하고 때리는 거. 천장 보고 스매싱을 때린다는 느낌으로 스냅을 뻥 하고 줘야 돼요. 그냥 클리어가 아니에요. 그냥 쭉이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이제 어떨 때 드롭을 하고 어떨 때 스매시를 많이 하나요? 드롭을 많이 하는 경우는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공격이 하기 힘들 때, 자세가 좀 많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내가 공격을 몇 번 했을 때 상대방 중심이 많이 뒤로 갔어. 그럴 때 뭐 드롭을 해서 당겨준다거나 그런 게 있는데, 보통 드롭은 뭐 높게 떴을 때는 공격이 최우선일 거고, 드롭은 내 자세가 조금 불안할 때, 스매싱을 때려야 되는데 타이밍이 조금 안 맞거나, 아니면 자세는 잡았는데 공이 내 시야에서 약간 벗어난 공들, 이렇게 멀어지는 공들, 이 공은 딱 때렸을 때 그 느낌이 있어요. 아, 이 공을 내가 따라가서 치면 그 다음 중심이 무조건 무너지겠구나 하는 공들은 중심이 좀 무너지면서 드롭을 주고 그 다음 볼을 빨리 잡아가는 거고. 그리고 드롭 같은 경우도 전편에 제가 스매싱 코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밀렸을 때 드롭을 하면 밀린 자세를 보고 붙어요, 상대방들이. 그렇잖아. 주고 저 사람 밀렸네? 하고 붙어. 근데도 저는 이렇게 돼도 웬만하면 툭툭툭 눌러서 때려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었을 때, 예를 들어 짱쿠치님이 붙는다고 볼게요. 붙었는데 힘없이 주면
두드려 맞아요. 대신에 방금은 푸시를 때렸죠. 들어오는 사람이 드라이브를 걸게 만들면 돼요. 제가 지금 공을 여기서 치니까 여기서 바로 받을 수 있게끔. 자, 밀렸죠? 그냥 다음 볼이 나한테 오게끔 유도를만 시키는 거죠. 나한테 쳐. 이렇게 치는 것도 이제 코스가 있는데 그냥 치는 게 아니고 조금만 구석. 조금만 구석으로. 무조건 붙는 사람이 약간 오른쪽으로 빠질 수 있게. 근데 이런 코스도 예를 들어 반대쪽 가운데로 가게 되면 이제 상대방 같은 경우는 직선 대각을 다칠 수 있는 각이 나와요. 그래서 쉽게 공격권을 넘겨주기보다 그냥 나한테 공이 오게 만들겠다 라는 느낌으로 나한테 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2구 준비, 2구 오면 그 다음 볼을 빼주면 되는 거고. 이거는 포핸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포핸드에서도 밀리면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근데 천천히 지금 공격을 맞겠죠. 근데 포핸드 같은 경우는 직선을 주면 상대방이 백이겠죠. 들어오던 사람이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여기서는 백은 직선 대각을 치기가 되게 편해. 그래서 저는 오른쪽으로 조금 쏠렸을 때는 코스는 살짝 안쪽으로 준다. 급한 사람들은 공격을 하려고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늦춰서 잘 안 쳐요. 이렇게는 잘 못 넣죠. 대부분 오면 급하게 쳐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나한테 빨리 달라드는 사람은 밀렸을 때 몸쪽으로 올 거야. 몸쪽으로. 대각으로 틀면 늦추기 때문에 충분히 공을 볼 수가 있어요. 앞 사람이 잡아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밀렸을 때도 눌러주는 느낌의 스트로크를 조금 해주면 훨씬 더 좋다. 공격을 쉽게 하지 못하게. 푸싱이 아닌 어중간한 드라이브 볼을 걸 수 있는 공을 내가 걸어주는 거야. 나한테 드라이브 쳐. 그러면 그 다음 볼을 빼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상대방도 그럴 거예요. 밀렸으니까 이렇게 들어오잖아. 클리어 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밀렸으니까 클리어 치겠지? 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제 우리는 최대한 안 올려주고 계속 깎아 눌러주는 거죠. 그러다가 한두 번씩만 클리어를 쳐줘도 이렇게 급하게 들어오던 사람들은 뒤로 밀리는 동작이 많아집니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뒤에 밴드라인까지 공이 운동가 크게 올라가고 스매시를 어떻게든 때리려고 이거 때리면 바로 역습이지. 엔드라인까지 높게 올라오면 상대방 수비가 살짝 붙어요. 둘 다. 그지? 많이 밀리지 않아요? 살짝 붙기는 하는데 푸시를 때리려고 붙지는 못하고 높게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슬금슬금 들어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럴 때는 파트너한테 콜을 얼른 해줘야 돼. 내가 드롭을 놓을 거니까 앞을 보라고 해줘야 돼. 자, 야 앞에 봐! 그 눌러주는 거지. 상대방이 들어와서 헤어핀만 못 놓게 파트너 보고 앞에 봐! 그 공을 압박할 수 있게. 그러면 저는 드롭을 놓고 야, 앞에 봐! 중간볼! 중간볼을 내가 맡아주는 거야. 그치. 분명히 이렇게 와서 놓을 거고 아니면 중간볼을 뺄 거예요. 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공이 길게 왔으니까 주고 제가 얼른 당겨주는 거지. 파트너한테 미리 콜을 내서 빨리 앞볼만 보게 만들고 중간볼 빠지는 거는 내가 쳐준다는 느낌으로 드롭 확 당겨주셔야 돼요. 그래야 빠지는 볼을 여기까지는 내가 다 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